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3년 전인가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화님 다들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최고위층까지 있다가 퇴직하신 제 선배 한 분이 한 번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가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요,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에 있던 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몇 년 됐는데 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 수기를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가까이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라고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분, 그 중에 한 분만 소개를 하면요, 이 고위층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공무원분인데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취직해야 되겠다.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냈더니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노인 보호센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이번에 준비를 하고 갔어요. 아, 근데 면접관이 김세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놀라가지고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모셔와서 센터에 모시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요, 요즘 주간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해진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 안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한전에서 58세 퇴직하셔가지고 이 문화유산 해설가가 된 분인데, 이분은요, 옛날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충청도 공주지점이었대요. 근데 그때 공주지점의 한전 지점장님이 생뚱맞게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대요. 근데요, 그분의 친구분이 일본 사람인데 주말이 뭔데요. 둘이 같이 이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신입직원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책도 읽고. 유홍준 씨 시업 문화재 청장했던 분, 그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봤대요. 그 3년 걸렸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래가지고 문화유산 해설가가 돼가지고 해설가가 됐어요. 그분은 일주일이 너무 바쁘대요. 일주일 사흘은 배우러 다닌답니다.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랍니다.
지금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막 깔려 있대요.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장덕궁, 덕숭에 가가지고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데요. 국제연구소의 부원장까지 하는 분인데 이게 이제 자기 후배가 원장이 되니까 50대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요. 이 옛날에 선배가 하던 유학할 때 선배였던 분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거기 부사장까지였어요. 너무 힘들고 안 되겠더래요. 돌아와가지고요. 내가 하던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독립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그 밑에 부품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도 대형 종합연구소가 있고 거기 독립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와서 물류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10몇 년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요. 오피스 훌이 사무실을 폐쇄해버리고 다 집에서 근무하다가 일주일에 하루씩 만나가지고 소호에서 만나서 서로 또 상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시간 없으니까 자 문제는 누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요즘 같은 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퇴직하고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를 이루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일을 창직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등록된 직업수가요, 1969년만 해도 3,260개였는데 이게 50년 후 2019년에는 16,891개, 50배로 늘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요,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반려동물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뭘 하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지금 이 노후 설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는 48년 후에 노후 설계 같은 걸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 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분들이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일본이나 미국의 제 또래 나이 든 사람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사장을 하던 회사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미래에셋에서 이런 그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자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1년 한 6개월 동안 1인 연구소 시대거든요.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진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뭐 어떠냐. 제가 거기 가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30대, 40대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남다른 일이 없을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본 가면 직업수가 25,000개, 미국 가면 3650개.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으면 그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오래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갖고 나와서 독립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요, 현재 직업의 절반 가까이 47%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반대로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며 사람이 느낀다.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래서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저도요, 지금 신문 5개를 매일이요, 과외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자르고 있거든요. 새로운 뭘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소속해 있는 회사가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주면 왜 주는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한테 월급 주는 회사를,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입을 바라고 아쉬워서,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더니 그게요,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수입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남보기도 그렇다고 자신의 취미에도 맞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100세 시대의 후반 인생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생각으로 후반 인생 소일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